주말 뉴욕 증시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상존한 가운데 연휴를 앞두고 거래가 급격히 줄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0.18% 내린 8,277로 거래를 마쳐 4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주말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민장으로 거행됩니다. 안장식은 노 전 대통령 측 희망에 따라 봉화마을에서 거행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봉화마을을 직접 방문해 조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경기 침체 속에 한국의 실업난이 선진국 중 가장 덜 심각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IMF는 한국의 실업률이 지난해 3.2%에서 올해 3.8%로 0.6%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쳐 선진 33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공기업들의 대외 채무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5% 늘어나 10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199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통화당국의 대외 채무 역시 사상 최고치인 340억 달러에 근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지난 주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들렸었죠. 때문에 5월 마지막 주 첫 거래일 아침 다소 무거운 마음 갖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실적 호재로 출발은 괜찮았었는데요. 하지만 미모리얼 데이라는 연휴 앞두고 거래 급감하면서 장 막판 지수가 되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요 지수들의 하락률은 0.1에서 0.2% 정도로 그다지 큰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때문에 주간 단위로 다우는 0.1% 올랐고 S&P 500과 나스닥도 각각 0.5%, 0.7% 상승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대우증권의 허재환 연구원과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긴 했지만 주간 단위로 봤을 땐 소폭 상승한 셈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 주간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약간은 이제 정강 후약의 모습을 보이면서 주 초에 강했다가 이제 주 후반 들어서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지난주 후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플러스권으로 이제 모습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만 막판에 이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어스 홀딩스라는 이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이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목요일 날 있었던 영국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 소식과 함께 미국에 대한 어떤 신용등급 하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또 이 GM 같은 경우에도 이 파산보호 신청 준비 소식이라는 이제 악재가 들리면서 무려 27%나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주식시장은 개장 초에 나타났던 플러스 흐름을 지켜내지 못하고 이 마이너스권으로 반전이 되어서 끝났습니다. 네, GM의 주가가 27%나 급락을 했었군요. 역시 지금 GM 파산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원래는 자구 시한 그 데드라인이 6월 1일인데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그런데 최근에 GM의 자금 상황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면서 지금 파산 보호 신청 쪽으로 가닥이 좀 잡히는 분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G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6월 1일 있을 어떤 마감 시한을 앞두고 여러 가지 자국책을 마련 중인데요. 특히 캐나다라든지 이 프랑스라든지 이제 유럽에 있거나 이렇게 그 북미 지역에 있는 공장들에 대해서 노조와 합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구제안을 마련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뚜렷한 어떤 그런 지금 자구책을 지금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다음 주 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존 계획을 발표하니 이제 마감인데요. 이 생존 계획안을 발표를 하더라도 일단은 부분적이나마 이 파산 보호 신청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 노조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갈등 때문에 분명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아직까지도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G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지금 주당 거의 1.5달러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파산을 하더라도 이것이 금융시장에 미칠 큰 영향을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제 문제는 이 대량 실업에 따른 어떤 그런 실물 경제로서의 영향이 오히려 좀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GM 같은 경우에는 이 시티그룹이라든지 리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용 인력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파산이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떤 실업률 상승, 그리고 민간 소비의 위축이라는 어떤 그런 실물 부분에 대한 악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임이 일부 지금 파산보호 신청 쪽으로 일단 간다 할지라도 이미 많이 낮아져 있는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GM 관련해서 지금 고용 문제가 함께 좀 불거져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 들어봤습니다. 한편 지난주에는 스탠더드앤포스죠 신용평가사가 영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바꾸었는데요. 때문에 달러와 가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양 간의 연결고리는 어떻게 되는지, 과연 달러화 급락으로 인해서 어떤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 문제는 뭐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문제인데요. 네. 물론 이제 영국이 공적 부채라든지 이제 GDP 대비 재정 수지 적자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신용등급 전망 하향이 될 것이라는 소식은 지난 3월 초, 2월 말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들을 인정하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국을 신용등급을 등급을 하향 조정하게 될 경우에는 프랑스, 그다음에 미국과 같은 유럽과 선진국들의 어떤 트리플 A 등급의 이 신용 등급이 다시 이제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는 우려인데요. 네. 특히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 하향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미국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채권을 비롯한 이 미국 자산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악재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 그다음에 달러 약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에 엄청난 악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달러 약세가 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완화되면서 발생한 긍정적인 호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만 이 달러 약세가 미국 통화에 대한 기피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인식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당장 이러한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결국 현 시점에서의 달러화 폭락은 그 누구에게도 이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한시적으로나마 막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공조가 가시화되기 전에는 이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혼란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은 이러한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미국 국채의 어떤 안정 여부, 그리고 이를 위한 연준의 어떤 움직임에 관심을 높일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영국발 신용위기 발생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유럽발 어떤 신용등급 리스크는 지난 2월부터 계속해서 좀 불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가장 핵심은 역시 이 공공부채와 어떤 재정수의 적자 때문에 이 그 유럽의 어떤 금융기관과 그리고 유럽 정부의 어떤 그런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가능성은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부분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상당히 좀 파급적인데요. 아직까지는 이러한 그 불균형에 대한 우려들이 일단은 이제 국제 공조 그리고 각 중앙은행들의 어떤 그 합의에 통해서 일정 부분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시간이 걸릴 문제이지 결국에는 한 번 더 그 부각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해외 차입의 한 4분의 1 정도가 영국의 런던 금융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영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도 어쨌든 영향을 좀 적잖이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뭐 영국 얘기 나온 김에 유럽 정리 한번 해보죠. 지난주에 유럽 주말에 조정을 좀 보였었고 전반적으로도 하락하는 약간의 조정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영국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 외에 어떤 이슈들이 더 있었습니까? 사실 지난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발표된 그 경제 지표들은 의외로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유럽 지역의 PMI 지수는 전월에 41.1%에서 42%로 좀 개선이 되었고요. 물론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그래도 유럽 경기가 추가적으로 악화되기보다는 조금씩 개선된다라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주식시장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 주 동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준 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후반 들어서 이런 신용등급 하향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와 함께 또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철강이라든지 이런 그 소재 업종들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지난주 후반에는 아르첼로미탈이라는 세계 최대 철강 업체의 주가가 이 무디스에 의해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이 되었고요. 네. 이에 따라서 독일의 철강 업체 그리고 광산 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신용등급 하향에서 자유롭지 못했었는데요. 그동안 강세를 보였으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었습니다만 지난주 후반에는 이 차익 실현 압박 때문에 하락을 했고, 특히 무디스 같은 경우는 이 스페인 금융기관들의 자산의 질이 악화될 것이라고 좀 경고를 하면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유럽 주식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유럽 거시 지표는 좋게 나왔지만 역시나 신용등급 전망 하향 얘기가 나오면서 특별히 금융주 또 철강주들이 약세를 보였던 지난주 유럽 주식시장 모습이었습니다. 자, 한편 지난주 아시아 증시도 조정이었죠.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중국과 홍콩 증시 역시 약세를 보였었는데 특별히 어떤 종목들의 흐름이 안 좋았나요? 예, 그 철강, 그 다음에 자동차의 부동산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 세 업종이 좀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주가 강세를 주도했던 어떤 선도주 역할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예. 특히 중국의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건설 수요 때문에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의 어떤 철강 가격도 올라가고 재고도 줄어드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철강 업체들의 실적과 업황 자체는 아직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지난주 후반에 이제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브라질과 호주의 이 철광석 업체들과 가격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예,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철광석 가격의 40%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철광석 업체들은 30% 정도의 인하로 좀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중국의 철강 업체들은 최근에 업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손실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 철광석 업체들은 순이익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 철강 업체들의 어떤 실적 자체는 사실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주가는 이미 상당폭 올라서 이 업황에 대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와 실제 업황 간의 괴리가 상당히 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조정을 보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철강 업황이 다시 악화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한국과 같은 이런 아시아 주식시장에 좀 이런 부정적 영향이 조금 더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월말인 만큼 국내외 경제 지표 발표들이 집중이 돼 있죠. 당장 오늘 밤 뉴욕 증시는 미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하게 되는데 말이죠. 끝으로 이번 주 주요 시장 변수들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아무래도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미국의 주택시장 지표입니다. 이제 26일부터 미국의 케이스 실러 주택지수, 그 다음에 미국의 중고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들 지표들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컨센서스 자체는 지난달보다는 조금 더 개선될 것이다 라는 것이 컨센서스이고요. 네. 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의외로 재차 부진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그동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올라온 주식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국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 소식과 함께 이번 주에는 특히 미국 국채금리, 그 다음에 달러와 안정 여부가 또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달러화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75에서 70포인트 정도를 그 임계치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3.45%대를 넘어섰는데요. 3.5% 이상을 넘어서서 가파르게 다시 올라갈 경우에는 이 금융시장의 불안이 굉장히 큰 이슈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준의 어떤 그 움직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 자산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 그리고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연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국의 어떤 경제 지표들이 주 후반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특히 한국의 어떤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선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특히 광업과 공업 부분, 특히 실물 부분에 있어서의 이 생산 지표의 개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출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20% 중후반의 어떤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지표들은 부진해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 재고 조정인데요. 네. 재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이 주 후반에 발표될 이번 달 지표들부터는 이 재고 조정의 속도도 다소 좀 더뎌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지난주에 미국의 주택 지표에 따라서 우리 주가가 많이 좀 흔들렸던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 주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정리해 봤습니다. 대우증권 허재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5월 25일) 월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노무현 대통령 서거라는 슬픈 소식이 있었죠.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먼저 사건 당시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24일이죠. 경찰의 어떤 공식적인 잠정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경찰 발표에 따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바위에 뛰어내려 서거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졌고요. 또 이제 경찰 발표에 의하면은 사전에 거실에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파일 형태로 유서가 보관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유서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얘기를 했고요. 유서의 경우 23일 오전 5시 21분께 처음 작성됐고요. 5시 26분께 1차로 저장된 뒤 5시 40분께 최종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거든요. 네. 일단은 경찰이 밝힌 23일 시간대별 일지를 보면요. 우선 5시 50분께 경호관을 대동하고 산행을 위해 사저를 출발했고요. 그로부터 이제 40분 뒤인 6시 20분에 부엉이 바위에 노 전 대통령이 도착했다는 보고가 입수됐습니다. 그런 다음 6시 45분에 봉화산 암벽에서 추락한 뒤 7시께 이제 인근 병원으로 후송이 됐고요. 이제 상태가 위독하자 7시 35분에 경남 양산대 병원으로 후송이 됐거든요. 네. 일단은 양산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8시 13분이고요. 의료진이 응급 조치를 했으나 결국에는 9시 30분에 심폐소생술을 중단하면서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30분에 이제 운구가 봉화마을에 도착하게 됐거든요. 이게 현장의 23일간의 일정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으로는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거 소식에 심심한 애도를 보내면서 조전을 보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우선 지금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진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최종 결정을 했거든요. 국민장은 이제 23일부터 29일까지 7일장으로 치러지고요. 예. 연결식은 29일 날 김해시 진영 공설운동장에서 치러지고요. 안장식은 이제 고인에 따라서 고향인 봉화마을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장례식 위원장에는 한승수 국무총리하고 그다음에 한명수 전 총리가 이제 공동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일단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는 이제 국장하고 국민장이 있는데요. 국민장 이제 국장 다음으로 격이 높습니다. 국장, 국민장 모두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의 현장 공헌을 남긴 분들을 대상으로 치러지는데요. 네. 단 이제 국장은 이제 장위 기간이 9일 이내고요. 장위 비용을 이제 전액 국고 부담인 반면에 이제 국민장은 이제 장위 기간이 7일이고 장위 비용을 일부만 국고에서 부담하는 게 좀 다른 거거든요. 네. 지금 현재 국민장을 치른 경우는 2006년 서거한 최규하 전 대통령이 처음이고요. 현직에 있다가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제 국장으로 치러졌고요. 이승만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지금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추모하는 그런 조문 행렬이 인터넷은 물론이고 저 멀리 해외 교포들 사이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그렇죠. 정치권 반응도 궁금하고요. 예. 아울러서 노 대통령 수사야는 일단은 일단락이 되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선 정치권 반응을 보면요, 한나라당은 한반도로 초긴장 상태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동정론이요.
그 여권에 대한 반감으로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요. 그 숨죽인 채 그 민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그 안상수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 지도부가 그 향후 전국 대지에 크게 그 부심하고 있는데요.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현재로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말로 그 현재 그 한나라당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그 반면 야권은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그 반 MB 전선 투쟁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그 사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현재 그 정부와 여당에도 책임이 있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책임론을 넘어서 그 현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일단 민주당은 그 당분간 노 전 대통령 애도 기간을 정해서요. 그 어떤 정치적 활동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29일로 예정된 그 당 연찬회를 국민장 이후로 연기하기도 했거든요. 네. 하지만 야권 분위기를 보면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요. 그 오늘 10월 그 재보선이 예정돼 있거든요. 또 예. 재보선과 그 내년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데요.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까지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면서 그 MB 투쟁을 더 강할 계획이거든요. 네. 한편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그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검찰도 수사 종결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검찰은 이게 노 전 대통령의 서거함에 따라 그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에 따라 그 박연차 전 그 태강실업 회장의 태강실업에 전달했다는 640만 달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640만 달러 의혹은 이제 영구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네, 당초 검찰 역시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그렇죠. 잡았었다라고 예, 예. 했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될 것 같은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우리 한국 경제 그리고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일부에서는 후폭풍 우려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일 텐데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갈등 확대 대결보다는 이렇게 화합과 반성의 장으로 연결되면서 다시 이제 온 국민이 모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 현재 모습을 보면 오히려 갈등이 더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들어서 일부 그 정치학자들은 현재 상황을 이제 조문 정국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노 전 대통령의 비리를 이제 질타하던 목소리들이 이제 현 정부를 겨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그 MB 정부도 현재 그 국민이나 기업들로부터 그 폭넓은 지지를 못 얻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 여론들도 그 반 MB로 확산되면서 또 이런 가운데 이제 보수와 진보로 이념 대립이 되면서요. 그 심한 몸살을 겪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 아울러 그 또 6월에는 그 임시국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 현재 그 조문 정국 하에서는 그 임시국회가 제대로 치러질 가능성도 매우 낮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렇다 보니까 그 임시국회가 제대로 작동될 가능성도 낮고요. 현재 우리 경제를 보면 이제 금융위기를 서서히 극복하면서 이제 그 경기 회복 기운을 다시 싹을 틔우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같은 불확실성이 더욱 켜질 경우 이제 환율, 주식 등 금융시장이 좀 다시 불안해지고요. 네. 기업들이 이제 다시 서서히 이제 투자에 나서려고 하는데 그 투자도 더 위축되면서 그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거든요. 네. 결국 그 현 정부의 큰 과제는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포용을 하면서요.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당장 정부 정책 수혜주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산업계 소식 얘기를 해보죠. 잔뜩 움츠러들었던 삼성전자가 다시금 기지개를 편다는 소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삼성전자 매출액이 100조입니다. 100조인데 LG그룹 전체 매출이 100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힘이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최근 이제 삼성전자가 그 삼성 모바일 솔루션이라는 포럼이 있습니다. 그 SMS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오늘 9월 대만에서 열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SMS 포럼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실 텐데요. 네. 사실 그 SMS 포럼은 삼성전자로서 의미가 갖는 게 되게 큽니다. 그 포럼은 한마디로 그 삼성전자가 전 세계 주요 고객사들을 상대로 앞선 기술을 선보이면서요. 우리 회사가 이제 시장을 리드하겠다. 그런 것들을 알리는 행사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그 포럼을 할 때마다 여러 신제품이 발표가 됐는데요. 2004년에는 그 모바일 메모리가 그 선보였고요. 또 2005년에는 그 이제 낸드하고 레스램, 그 로직 등을 합친 그 원낸드가 선보였고요. 2007년과 2008년에도 그 새로운 상품들이 속속 선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포럼은 이제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포럼이 아니고 삼성전자의 해상을 대내에 알리는 그런 포럼인데요. 당초 올해는 이제 그 반도체 시장이 워낙 위축이 돼서 그 포럼을 열지 않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1분기를 지나면서
다시 포럼 개최를 고려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요. 앞으로 그 삼성전자의 공격적 행보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또 한 주 첫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끝으로 이번 주 관심 가져볼 만한 경제계 일정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는 일단은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가 그 주식이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일 테고요. 일단은 그 29일 그 통계청이 이제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내놓는데요. 여기서 지목할 게 이제 3월 산업활동 동향이 되게 좋았거든요. 예. 이런 좋은 흐름이 이제 4월에도 계속 이어진 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 밖에 그 한국은행이 그 28일 날 그 4월 국제수지 동향을 발표하는데요. 관전 포인트는 그 4월에도 이제 경상수지가 흑자를 이어가느냐,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 3월에 그 66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거든요. 예. 만약 이번에 4월에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다 그러면은 2월과 3월, 4월 그 3달 연속 이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종배 기자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과열 양상을 띄웠던 코스닥이 이틀째 내림세를 보였었고요. 코스피 역시 미국발 주행 악재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체 상승 동력을 상실한 우리 코스피가 이제 점차 다시금 뉴욕 증시와 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밤 뉴욕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앞둔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를 한 것인데요. 조정 장세와 맞물리면서 일단 투자 심리는 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특별하게 크게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 증시 상황은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